안녕하세요. 화탁지 명리의 화탁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2월 무인월 인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방금 한번 찍다가 네, 해자축의 수국이고요. 인묘진 목국, 그 다음에 사오미, 화국, 신유술, 금국입니다. 자, 인목은 여기 있습니다. 방향으로는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동쪽이니까 북동쪽에 네, 배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으로는 오전 3시 반에서 5시 반까지입니다. 사실 인시에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활동하는 시간은 아니죠. 아직 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이 수에 있는 에너지, 우리가 이제 수를 북쪽이라고 하고 겨울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시기가 사실은 수의 에너지인데, 그 수가 이제 목이라는 에너지를 타고 바깥으로 나가는 그걸 뭐라고 할까요? 약간 수를 목적으로 빼주는 그런 역할을,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썸네일에도 인목이 마당발이라고 했는데, 마당발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막 분주하게 돌아다닌다, 사실 그런 면도 없지는 않지만, 일단 이 인목이라는 에너지 속에 이제 무토, 그 다음에 병화, 네, 이 간목 세 가지의 에너지가 다 양의 에너지로 되어 있고, 이 갑이라는 거는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에너지지만 그렇다고 밖으로 뭔가가 뿅 나오는 에너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무토랑 병화는 또 확상성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에너지보다 위로 올라가는 듯 하면서 옆으로 퍼지는 에너지란 말이죠. 이제 조금 쉽게 비유를 하자면, 아침에 이 시간에 엄마가 일어나서 가족들을 다 깨워요. 근데 가족들 중에 조금은 잠을 더 자려고 해서 그 아이를 깨우고 아침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남편 출근하는 거 도와주기 때문에 정신이 좀 없어요. 그런 어떤 엄마의 역할을 보다 보면 이 인목이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 폭넓게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인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러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인목이 한 글자에 있다고 해서 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월이나 인월에 태어나셨거나 또는 본인 일지에 인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간관계를 물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만나고 있지는 않지만 두루두루 맺는 편인가, 아니면은 소수의 사람과 깊게 가는 편인가를 한번 보셨을 때, 인목은 사실 두루두루 여러 사람하고 같이 가려는 성향이 많다. 잠자고 있던 에너지를 밖으로 활동하게 하는, 끄집어내서 이제 이 활발하게 하는 화의 에너지까지 가려는 어떤 포문을 열어주는 게 인목이라고 치면, 인목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면 이분들은 이건 좋아 저건 좋아라기보다 이건 좋아 저건 나빠라는 딱 이분법적인 어떤 그런 관계보다는, 얘는 이래서 좋고 쟤는 이래서 좋고라는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사실은 되게 많으신 분들,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겨울의 에너지는 좀 부정적이에요. 차고 부정적인데, 이 인이라는 에너지는 위로 올라가고 결국에는 화를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얘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사실은 인목이 실질적인 우리가 보여지는 나무는 묘인데, 이 묘로 가기 위해서는 이 수의 에너지를 끌어서 밖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아래로 내려가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위를 보고 가기 때문에 과거에 누가 어쨌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아예 안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인묘진 이 세 개는 방합이라, 이제 방합이 가족의 그 합으로 많이 비유하죠. 가족은 묻고 따지지, 가족끼리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요즘은 가족의 의미가 옛날보다는 많이, 그런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족 이미지에 비교했을 때는, 가족은 이해타산보다는 어떤 공동의 목표, 정치 성향이 서로 달라도
동생이 밖에 나가서 맞고 오면 형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핏줄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방합은 서로 공통의 목표보다는 뭐 이념적인 거 또는 혈연 관계처럼 한 번 뭉치면 되게 끈끈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만큼 그래서 묻고 따지지도 않게 가기 때문에 되게 맹목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인묘진 세 개가 붙었을 때 방합이 되는데 그러면 인묘랑 인이랑 진이 됐을 때 어떤 게 방합의 에너지가 세냐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어떤 합이든 왕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게 세기 때문에 저는 인이랑 묘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의 합이 인이랑 진이랑 붙어 있을 때보다는 더 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인이랑 묘가 붙어 있는데 진이 오면 더 확실해지는 거고 또 인이랑 죄송해요. 인이랑 묘랑 붙어 있을 때 진이 오면 진짜 인묘진 이 합체가 되는 거고 인이랑 진이랑 붙어 있을 경우 본인 사주에 그럴 경우에는 이 묘를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 하지만 본인 사주에 방합이 확실히 있는 것과 인이랑 진이 있어서 묘를 끌어오는 에너지는 조금은 다를 수 있다. 근데 이제 궁합적인 측면에서 인이랑 진이 있는 분들은 묘가 있는 사람과의 어떤 합이 끈끈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인이랑 사랑 볼게요. 자, 인사형이란 말이죠. 이제 올해 을사년에 지금 2월에 인목이 들어오면서 인사형이 되죠. 여기에서 사실 예외일 수는 없지만 본인의 사주에 인이나 사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세게 들어올 수 있다. 을사년에 무인월은 외부 환경에서 생기는 형이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어떤 그 비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차이가 뭐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인이나 사가 있어서 형이 될 경우에는 내 건강이든 내 가족 관계든 조금 더 개인적인 그런 쪽으로 형이 발현되는 경우가 있고요. 연도랑 지금 인월에 인이랑 이렇게 그 사회적인 환경에서 형은 그 시간이 지나면 뭐 직장에 갔는데 어떤 사람과의 인연이 이상하게 꼬이더라. 근데 이게 지나면서 좀 해결이 되는 그렇게 외부 환경으로 인한 형이고 본인의 사주에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들어와서 나를 직접적으로 칠 수도 있고 또 나를 되게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게 조금 더 영향력이 강한 게 본인 사주에 있을 때 하지만 본인 사주에 이미 형살이 강하게 돼 있어서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비유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형살이라는 게 좀 세요. 그게 고집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 에너지도 셀 수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내성이 생겼다고 해서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고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똑같이 와도 나 저번에 또 인사형 왔을 때 아팠잖아 하고 약간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는 분들은 들어오면 너무 놀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사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약한가요가 아니고 한번 겪어봤으니까 약간 마음에서 또 그게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겠죠. 네. 그런데 인이랑 사가 둘 다 각 계절의 시작이에요. 얘는 어둠을 밖으로 조금 끌어내 주는데 사화 같은 경우는 이제 펼치면서 또 여기에서 생기는 경금이 또 가을에 수렴하는 에너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분주하고 둘 다 분주해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분주. 근데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사시에는 활동을 일단 사회에서 하잖아요. 이 시간에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화가 역마성이라고 해서 어떤 이렇게 퍼지는 에너지나 이런 이동성 이런 걸로는 사실은 가장 센 게 이제 사화에 비유하는데 지금 무인월이라 천간에 무토가 떴잖아요. 근데 무토는 인목에서는 장생을 하지만 사화에서는 걸록이죠. 더 세단 말이에요. 화토동법으로 병화랑 무토가 다 여기선 장생이고 여기선 저기 걸록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붙었을 때
힘이 지금 천간에 무토까지 떴기 때문에 무토 병화의 에너지가 인사형이 되면 더 세기 때문에 토랑 화의 에너지가 더 세기 때문에 간목이 여기에 있는 간목이 약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형으로 됐는데 이 안에서 형이 구체적으로 뭐예요라고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게 그게 건강으로 치시는 분들은 이 목기운 있죠. 눈이나 갑상선이나 간이나 이쪽에 약간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약간 여기에 경금도 사실 얘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또 경금이 여기에서 이렇게 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예, 건강 쪽으로 올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니면 형이 됐을 때 외부에서 활동하다가 다치는 경우. 그러니까 그 작용력을 딱 한마디로 형은 이거다 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두 개의 형이 되고 천간에 무토가 떴기 때문에 아마 목기운이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는 우리가 이제 합 중에서 육합하고 삼합이랑 방합을 볼 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활동은 사실은 삼합으로 인간관계도 사실은 삼합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 삼합으로 인간이 들어오고 제가 인연법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는 이제 저랑 친하신 분들 보면 사주를 보면 합관계인데 그게 삼합으로 돼 있을 때 되게 꿍짝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지에 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랑 인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인오합의 합의 특징은 이제 얘가 화의 왕지죠. 인은 수를 끌어오지만 결국에 인이 추구하는 거는 화. 얘가 왜 이렇게 수를 끌어와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얘는 이 나무로 머물고 싶은 게 아니라 불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이 오를 보면 좋아할 수밖에 없고 인은 오를 보면 본인을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를 좀 이렇게 또 얘기하면 너무 단편적이 될까 봐 조금은 걱정인데 이제 어떤 활동을 할 때 누구를 중심으로 모이고 누구는 이제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고 누구는 주인공이 되고 누구는 마무리를 하는 이런 작용으로 세 단계로 보통 이루어져요. 그랬을 때 인은 오를 보면 오를 키워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과 오 중에 인이 주인공이 되고 오가 인을 서포트하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은 오를 만나면 뭔가 도와주고 싶어서 같이 불타고 싶다. 열정적이 된다. 인은 오를 만나면 열정적이 되고 뭔가 열정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인이랑 미를 볼게요. 자, 갑이라는 에너지는 양운동을 하고 성장을 하려는 에너지예요. 근데 이제 이 오화 속에 있는 기토, 오화 속에 병기정 세 개가 있죠. 이 기토부터는 음운동을 한단 말이죠. 네, 여기에서 이렇게 사실은 양운동은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조금 시작해서 이렇게 오기는 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음운동이 시작이 되면 간목의 에너지보다는 이제 을목의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세져요. 이제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12운성이 옛날 이론으로는 여기에서 을목 간목이 다 센데 좀 그 이론보다는 최신에 나온 갑은 여기서 세고 을은 여기에서. 그래서 나무가 가을에 단단해지죠. 껍질 같은 게 여기서는 부드러워서 성장을 하고. 그렇게 봤을 때는 갑의 에너지는 미토에서 이제 거의 수그러드는 거죠. 근데 그 인미가 귀문으로, 네, 귀문관살인데 귀문 관살 중에서는 인이랑 미는 그렇게까지 왼수 관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인을 갖고 있는 사람과 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인미로 이렇게 됐을 때 서로 약간 티격태격하고 미워할 수는 있는데, 네, 그렇게까지 막 왼수처럼 서로 물고 뜯고 하다가 죽일 놈 막 하면서 그런 관계는 아니다. 그래도 잘 지낼 수는 있지만 이 귀문이라는 에너지가 늘 좀 불안하기는 하죠. 본인에게 인미 귀문이 있다 할 때는 인미 귀문은 나이에 비해서 조금 애늙은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인미 귀문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조금 관조하는 듯이 보는 거죠. 다 산 노인네의 그 무슨 뭐 귀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할머니 귀신 어디서는 인미가 있으면 행동이 느리고
뭐 말도 천천히 하고 그런다는데 그런 거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고요. 좋게 발현되면 학문 쪽, 특히 뭐 명리학 같은 데는 인미가 괜찮고, 제가 인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은 약간 그런 철학이나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삶은 무엇인가, 예,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쪽에 인문학 관련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을 수가 있겠다. 하지만 100%는 없는 거 아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인과 신은 뭐 형으로도 보고 뭐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자꾸 사실은 하니까 그러면은 인하고 신은 뭐 형은 거짓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충으로 조금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고요. 이제 인, 사, 신 요 세 개가 되게 강한 삼형살이라고 그래서 본인 사주에 이 인사신 삼형살이 있는 분들은 자기 고집이 너무 세고 자기 에너지가 되게 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강이나 백호가 있으신 분들은 사주의 신강 신약이랑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살성이라고 그래서 살성은 사실은 살인하다의 그 기운이거든요. 그게 이제 밖으로 향하면 남을 좀 해하는 에너지고 본인에게 향하면 또 본인을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본인 성격에 본인을 막 힘들게 하는 그런 건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인사신 이 사명이 본인의 사주에 있으신 분들의 에너지도 보통이 아니에요. 예, 한마디로 세요. 뭐 귀문도 없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전혀 이 사람은 그런지는 않은데도 뭔가 막 신기가 되게 세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인사신 사명이 있으신 분들 있고요. 또는 자기 고집이 너무 세고 이게 잘만 형성되면 되게 강한 이렇게 틀에다가 갇혀놔서 이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의지가 세겠어요. 이런 분들 중에 사주 구조가 탁하지 않고 인사신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신 분들도 꽤 있다. 하지만 사명이 너무 강하면 타인과의 어떤 인간관계는 조금은 힘든 경우가 제가 볼 땐 좀 많았어요. 결국에는 어떤 틀에 갇혀 있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은 유연하지 못하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인사신을 받고, 자, 인신충은 얘는 이제 수의 에너지, 잠자고 있고 어둡고 찬 에너지를 밖으로 끌어내는 아침을 알리는, 아침을 시작하는 여는 에너지였으면 신은 이렇게 활활 타고 사방으로 뻗어나가 있는 화의 에너지를 얘가 이제 끌어와서 이제 가을로 결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죠. 그러니 얘와 얘의 충돌이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뭔가를 분주하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얘는 일단 벌려야 돼. 하지만 얘는 그게 아니죠. 다 벌리고 치워야 돼요. 그러니 충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얼핏 보면 여기에 있는 간목과 여기에 있는 경금이 부딪혀서 얼핏 보면 목이랑 금의 충돌 같아 보이지만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인신충에서 가장 핵심인 거는 무토. 예. 이 두 개의 에너지가 부딪히면서 이 무토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무토는 각 계절에 다 들어가 있는 요소예요. 그래서 계절의 시작은 무토로 열어주고, 마무리는 기토가 닫아주거나 또는 여기 무토성인 거는 무토가 닫아주듯이 계절의 시작과 끝을 토가 관장하는데, 얘네 둘이가 부딪히다 보면은 그 안에서 이 무토가 타격을 받으면 토라는 건 기반이거든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이란 말이죠. 그게 흔들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인신충에서는 사실 목이랑 금의 충도 봐야 되지만 무토가 그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거를 또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인유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경금이랑 신금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유도 원진이죠. 원진살인데요. 예. 여기 있는 간목과 경금은 갑경충을 하지만 여기에 있는 또 병화는 여기 있는 신금이랑 병신합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궁합을 볼 때 보통 6합, 3합 뭐 이런 관계들을 보지만 더 끈끈하게 못 헤어지고 남녀 간의 결속력이 강한 분들을 보면 귀문이나 원진. 그게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이 합과 충을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남녀 관계가 지속 이렇게 되는 에너지라면 남녀는 결국에는 이제 음양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복하는 에너지가 서로에게 자극을 더 주면서 그게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남녀가 만났는데 그냥 쭉 아무 사연 없이 오누이처럼 가는 관계도 분명히 있지만 만났다 헤어졌다 이런 어떤 기류가 서로에게 더 짜릿한 어떤 감정적인 그런 긴장 풀어졌다 다시 쪼였다 하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기세로 원진이나 기문 있는 커플들이 싸우긴 하지만 또 이게 다른 구조랑 연결해서 또 합도 있는데 귀문이 있다 그러면 좀 못 헤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지장간끼리 이렇게 합이 강한 애들이 원진 기문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장간은 결국에는 이제 천간 에너지가 땅으로 내려와 있지만 인간의 어떤 뭐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이게 다 그건 아니지만 속궁합을 볼 때 지장간의 합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장간의 합이 많은 게 원진 기문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유가 있다 보면 얘는 시작인데 시작하고 번잡스러운데 유금은 완성을 확실하게 지어야 되는 단단한 금이고 폐쇄성이 좀 있단 말이죠. 네. 폐쇄. 제가 갑자기 폐쇄 이거 맞나요? 방송 찍다 보면 갑자기 알던 것도 생각이 안 나서 저 욕하지 마세요. 폐쇄. 가드. 네. 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얘는 열려있고 오픈마인드고 마당발인데 얘는 네, 이렇게 딱 가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본인 사주에 있는 분들은 약간 성격이 남들이 볼 때 쟤 왜 저래 할 정도로 변덕이 좀 있어요. 감정이 되게 예민해요. 원진이 인유랑 자미랑이 원진인데 제가 볼 때는 자미도 그렇지만 인유가 얘는 약간 물이랑 불에 그리고 또 중간에 토가 있고 근데 얘는 목 튀어나오는 애와 얘는 마무리 짓는 애기 때문에 그 목이랑 금이 부딪혔을 때 소리가 확 크게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인유가 원진 에너지는 제일 센 것 같다.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도 약간 못 끊어내고 또 본인 사주에 원진이 있으신 분들도 약간 그런 예민함이 있어요. 감정적인 예민함. 그러니까 누가 그냥 던진 얘기를 남들은 그냥 흘리는데 본인은 그거를 계속 오래 이러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자다가 이제 이불킥 하거나 잘 삐지는 습성도 사실은 좀 있다. 겉으로 호탕해 보이는 인목을 갖고 있지만 옆에 유가 붙어 있거나 또 본인 사주에 유가 있다면 그런 성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네네네. 그리고 남녀 간에 인이 있는 사람과 유가 있는 사람이 만나도 그 묘한 그 합과충을 하는 그런 게 있고 되게 끌리는 그런 게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인이랑 술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삼합에서 인, 오, 술 이 세 개가 이제 화국을 이루는 화의 삼합인데 인이랑 술이 있어도 오가 없으면 사실 이 불이 확 붙는 느낌은 사실은 아니고 그냥 인이랑 술이 붙어 있으면 인목 속에 있는 간목이 술토 속에 있는 무토를 좀 소토해서 이 속에 있는 정화가 조금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는 사실은 있어요. 근데 어떤 합이든 특히 삼합은 왕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이랑 술이 있는데 저는 화를 쓰고 싶어요 하면 오가 들어오는 달이나 오가 들어오는 날에는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술토가 토 중에는 제일 보수적이란 말이죠. 가을이고 겨울로 가는 근데 인이 들어오면요 그래도 이
술토가 조금 소토가 돼요. 무슨 얘기냐? 원래 천간에서 무토는 갑이 와야 이렇게 소토가 되는 그거예요. 너무 단단해 버린단 말이죠. 갑이 없으면 무토는 변화를 안 하려고 하고 그냥 단단한 땅이 되기 때문에, 땅이라는 거는 이렇게 산소 이렇게 좀 솎아줘야 좀 부드러워지면서 산소도 들어가서 땅이 좀 기름져지는데, 무토가 갑이 없으면 너무 단단해진단 말이죠. 그런 체성이 여기 지장간에 있는 무토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갑목이 없는 술토들은 되게 고집스럽고 보수적이고 되게 폐쇄적인 성향도 좀 있어요. 근데 지지에 인이 들어오면 그런 무토성을 좀 이렇게 소토를 해줘서 조금 유연해진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해인은 육합. 처음에 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를 하죠. 네. 해수가 이제 겨울로 시작되는 에너지라 얘는 옆에 이렇게 있으면 수가 되지만, 얘를 만나면 이렇게 자기를 수를 밖으로 인을 타고 끌어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해수는 인을 만나면 좋아요. 땅 여기 어두운 겨울에 있는 게 아니고 얘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구나. 그런데 해인합은 약간 스승제자의 관계 이렇게 봐서 연인까지 가려고 그러면 깨진다. 약간 이런 농담? 무수개 있어요. 그래서 해인합은 처음에는 아삼육이 딱 맞는 것 같지만 끝에는 이 연결, 이렇게 응집력이 강하지는 않다. 하지만 그게 뭐 깨진다고 그래서 완전히 왼수 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개인의, 그러니까 파가 그만큼 무섭게 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파라는 거는 깨져서 다시 맞추기는 해도 원래 상태로 되지는 않는다. 김밥으로 치면 싸다가 옆구리가 터지는 격. 먹을 수는 있잖아요. 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해인은 처음엔 합을 하는 것 같지만 파인데 끝에는 파가 되는데, 그 파가 아주 막 파급력이 영향력이 크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히려 해수가 인을 만나는 것보다는 자수가 인을 만나는 게 더 좋게 보기도 해요. 자수는 너무 차거든요. 예, 자수는 너무 찬데 얘가 인목을 만나면 자기를 다 내어준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수생목의 관계는 자수와 인목의 관계가 가장 바람직해요. 그래서 수는 아무리 화가 비춰줘도 사실은 목을 타고 이렇게 화로 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인간관계들을 보시면 수와 화가, 쉽게 볼게요. 수가 지지에 가득 있는 분들이 화랑 직접적으로 친해지는 거는 사실은 조금 너무 성향이 달라요. 근데 이 중간에 목을, 특히 인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수는 인목이랑 먼저 친해져요. 인목은 오화랑 또 친하니까 이 인을 통해서 자랑 우가 이렇게 또 친해지고 이런 관계예요. 실제로 제 주변에 이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오화인데 저한테 이제 수업 들은 선생님이 인목이신데 저희가 이렇게 친해요. 근데 또 이분이 아시는 분이 보니까 자월인 거예요. 아니 일지가 자행인 거예요. 근데 두 분은 기존에 친했었고, 근데 이제 이분을 통해서 제가 또 이분하고 이렇게 이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간은 다 개별적인 오행인데 우리 인간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오행의 합충에 별게 없구나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끌어당기고 누구와 결별하고 하는 거는 오행의 합과 충과 형과 뭐 귀문과 원진과, 우리는 그냥 오행, 인간의 탈을 쓴 오행 덩어리라 우리의 움직임이 곧 오행. 그래서 제가 저를 관찰하거나 주변 사람을 관찰해서 명리에 적용하는, 그렇게 공부하면 재밌기도 하고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자수는 인을 통해서 자기를 세상에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목이 없으면 자수는 스스로는 못해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네, 자수는
인이 있을 때, 이게 자아가 좀 찬 물이기 때문에 물은 좀 따뜻해지고, 따뜻해져야, 물은 나무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 그게 이제 요렇게 되려면 그 연결해주는, 그 중간 매개가 있어야 되는데, 인목이 그 역할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는 묘랑 만나면 자묘형이 돼요. 얘가 수생목을 하는 것 같지만 묘는 그렇게 물을 반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받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마치 엄마가 잘해주면 버릇없는 아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는 또 되기 때문에 자진 합이 또 돼서 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사실은 수의 에너지를 밖으로 잘 빼내는 거는 인목이다. 제가 오늘 많이 이상하게 더듬네요. 그 다음에 축이랑 인을 볼게요. 축이랑 인은 지장간이 세 개가 다 합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아마 얘네가 유일무이할걸요. 여기가 지금 무병갑이면 여기가 개신기인데 다 합을 해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합을 한다는 건 사이가 좋다라는 거죠. 단 축은 인을 보면 이렇게 열려지는 에너지인데, 인이 축을 보면 약간 후퇴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운에서 나한테 인이 있는데 대운이 축으로 간다,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인이 위로 가서 화로 가는 느낌보다는 얘가 수 쪽으로 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인의 이렇게 확장성이 조금 수축될 수 있고요. 근데 축이 대운이 인을 만났다. 그러면 얘는 얼어있고 딱딱하고 이 좀 추운 에너지가 넓어지고 좀 밝아지고 확장되고 열리는 거죠. 그리고 위로 솟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인병존 이런 경우 있죠. 인인병존 어떨 것 같으세요? 병존이라는 거는 두 개가 붙어 있을 때 그 에너지가 사주 4개의 환경에서 이게 여기 연에 있고 일시에 있는 거하고 월이랑 일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보면 붙어 있는 게 되게 강하다. 우리가 일주 기둥 하나를 20년으로 본다면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이 에너지가 거의 40년을 관장을 한단 말이죠. 변화가 거의 없다. 이 환경에서. 그렇다는 거는 이 사람은 이 인신충을 때리거나 뭘 하더라도 이 인의 속성, 아침에 번잡스럽고 사방으로 퍼지고 막 정신없고 하는 에너지, 죄송해요. 정신없다고 그래서. 솔직히 인인 붙어있으면 좀 그래요. 준비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인이 붙어있는 분들한테 마무리하세요, 잘하세요를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인인이 있는데 뭐 인호화, 뭐 술, 그러면은 인호술로 확 해서 뭔가는 그렇게 되면 화는 강한데 또 이쪽이 조금 그렇는데, 그래도 그거는 뭐라 꽃이라도 피우죠. 근데 인인이 강하면 이거는 시작만 계속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인간관계를 하실 때 화나 금의 에너지가 있으신, 또는 이제 본인의 이렇게 퍼지는 걸 좀 잡아줄 수 있는 분들하고 인연을 맺으셔야 이 인목을 잘 쓴다. 왜냐면 이분들이 좋은 게, 이분들은 어디에 갖다 놔도 사람들하고 친화력이 좋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친화력이 좀 약해요. 서로 상생을 하면 돼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인을 만나서 친화력과 인맥을 좀 넓히시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여기 분을 만나서 조금 마무리를 짓고,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는 못 살고, 관계. 근데 그 관계라는 게 본인을 피곤하게 할 수도 있지만, 혼자서 고립되는 것보다는 우리는 삼합운동을 계속하는 이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한다. 그래서 본인에게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린 에너지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의식적으로라도 본인의 그 쏠려있는 에너지를 조금 분산시킬 수 있는 환경을 가지되고, 오행이 골고루 있어서 혼자서 시작과 뭐 마무리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인연이 많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거는 즐겁기는 하는데, 그런 분들끼리 어떤 일을 도모하시면 안 돼요. 매일 시작만 하다가 시간 낭비해요. 그냥 노세요. 인연 많으신 분들끼리는 그냥 즐겁게 취미생활 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네. 자, 무인월 인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